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입국 전에 밝히기로는 네. 5.18 기념문화센터에 들러서 광주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약 투약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입국 직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국하면서 남긴 메시지들은 어떤 겁니까? 이제 일단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5.18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 표현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토로를 했고요. 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방송에서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보여드렸다.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한국에 도착하면 광주로 가서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무사히 될 것 같아요. 네, 전우원 씨가 앞서서 26일 5.18 기념재단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메시지를 보내서 사죄드리고 반성 회개하고 싶다.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일단은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 일정은 아직은 기약은 할 수 없어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 측의 반응은 전 씨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일부 이제 5.18 단체에서는 뭐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 효력 유지 판결 직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했는데 정말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과를 놓고 이 청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헌재 결정하고 바로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검수원복이라고 하죠. 시행령. 네,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일부를 회복한 그 조치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민영배 의원 위장탈당 과정에서 위법 절차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사람은 민주당 의원들이다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눈에 좀 띄어요.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거의 참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들 일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양쪽에 또 설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의혹, 이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검수원복 시행령에 보면은 공직자 범죄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일부가 부패 경제 범죄로 해석이 돼서 원래는 부패하고 경제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공직자 범죄라든지 선거 범죄 이런 것들 일부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무고 위증죄 같은 경우도 중요 범죄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전주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새로 개시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세히 풀지는 않았지만 위증교사와 관련돼 있는 뭐 본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범죄나 이런 쪽으로 분류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검수완박 신경전에 이어서 정순신 변호사 낙마 관련 부실 인사 또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의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국수본부장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결국 한동훈 장관은 이거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네, 경찰 세평에서도 이게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알았다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건 이제 몰랐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의원들의 비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도 좀 불려 나왔는데요. 최강욱 의원의 경우는 이게 채널A 의혹 사건하고 네. 이제 고발사주 의혹 사건하고 관련돼 있는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2020년 봄에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당시에 그리고 대검 대변인 권순정 검사 네. 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기획관 이 세 사람의 단체 채팅방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느냐. 그럴 때는 이제 대변인이 왜 거기 끼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단톡방에 포함돼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 근데 그때는 언론에 한동훈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도 네.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최강욱 의원이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답변 스타일이 조금 그런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답변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지 않았는가. 나중에 결국에 안경환 후보자는 낙마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구조적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한 번 더 피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화법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전에 운영을 했던 민주당한테는 좀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민주당한테는 먹혀들 수 있는 반격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한 장관이 한편으로 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관련해서는 대승적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네. 이번 정부 방침이 대법원 판결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권분리 위배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뭐 소관 부처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 법을 해석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이고 또 정부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그런 장관이라는 직책에 있는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당연히 예상됐던 그런 반응인데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동훈 장관이 했습니다. 자, 앞서 지금 위증 교사 관련해서 이제 영장은 어제 기각이 됐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또 인터뷰에서 검찰의 새로운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교과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일본 문부 과학성이 28일 검정 결과를 발표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일본의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고 네.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독도에 관련된 일본의 공식 입장 계속해서 뭐 네. 한국과는 180도 전혀 다른 전혀 다릅니다. 네. 네. 그 본인 그 일본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네. 표현도 좀 더 강하게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보면 현행은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거든요. 근데 새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70년 전이라고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박아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한국 쪽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던 이슈인데 더더욱이나 또 현재 시점상 일본이 더 크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징병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성을 약한 방향으로 서술이 됐네요. 네, 일본군 병사로 네. 징병해라는 2019년판 교과서 표현을 일본군 병사로 네. 라고 징병이라는 말을 빼는 쪽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다수의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하는 현행 교과서의 대목을 다수의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라고 좀 다르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전쟁 시에 뭐 뉘앙스를 보면 전쟁 시에는 이렇게 또 동원을 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강제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고 안 그래도 이제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일본에게 대폭 양보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이 또 이런 식으로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암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을까요? 정부에서는 일단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저런 입장이 하루 이틀의 일인가라고 하는 뜻일 수 있는데 근데 독도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일본이 늘 되풀이해오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강제동원까지 이번에 또 겹쳐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특기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 당직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먼저 국민의힘 연포탕이 결국은 없었어요. 네, 뭐 연포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친윤 비윤을 네. 망라한 당직 인선을 탕평을 좀 한다고 했는데 네, 의미하는 것인데요. 일단 결과를 보면은 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렸었던 네.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고 박성민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었죠. 배현진 의원이 조직부총장 임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당 수석 대변인의 강민국 유상범 의원도 친윤 핵심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강민국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작성을 했을 때 주도를 했던 인물이죠. 자, 이 와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에 갔는데 정광훈 우파 천하통일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일정이 최고위원회를 빠지고 그거 안 가고 네. 여기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예. 지난번에도 정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여를 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맞느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전 목사에게 화답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애틀란타의 교민사회 보수단체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 또 전 목사가 우파를 결집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경 보수층,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는 네.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반적 입장하고 얼마나 일치할지 이런 부분들이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주요 당직 개편 얘기도 나눠보죠. 자, 사무총장직은 제외됐고 나머지 뭐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정책위 의장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네. 호남 지역 출신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7인회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7인회 소속의 김병욱 의원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서 물러나고 김성주 의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또 김남국 의원 7인회 소속이죠. 이쪽이 맡았던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직 또 박상혁 의원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문진석 의원이 맡았던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자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유임이 됐다. 네, 뭐 사무총장을 교체할 경우는 뭐 당 안정화에 한두 달이 더 걸린다. 네. 이런 관측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자리는 몰라도 이 자리는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사무총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흡하다라고 하는 비명계 쪽의 평가가 있어서 향후에 또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직 개편 소식 포함해서 당내 상황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수사본부장 이야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 30일 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됐는데 우종수 현 경기남부청장 이 경찰 내부 사람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네. 내정했을 때도 경찰 내부에서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 변호사가 낙마한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내부 인사를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컸다라고 볼 네. 수 있겠고요. 또 공모를 거칠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또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남부청장의 재임을 하면서 우종수
본부장이 직원들 평판이 좋았다. 음. 그리고 수사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우종수 신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뭐 서울 용산 경찰서장이라든지 서울 경찰청 수사부장 이런 자리들을 역임을 하면서 수사 이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찰대 출신이 아닙니다. 아, 행정고시로 행정고시군요. 네, 해서 이제 총원에서 근무를 네. 하거나 총무처에서 근무를 한 이력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 입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니까 좀 특이할 점이 좀 최근 3년 동안 무려 7차례나 자리 이동을 했어요. 빨리빨리 1년을 안 채우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보면 중앙경찰학교 학교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기도 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 국장, 네. 서울특별시 경찰청 수사차장, 말도- 경찰청 차장, 경기도 남부경찰청장 아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좌천성 인사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인사 같지는 않고 네. 좀 고위직에 오른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여러 차례 좀 뭐 비슷한 네. 직책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비슷한 그 치안감 직급에서 정도? 비슷한 예. 직책인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종수 본부장의 문제라기보다 경찰 조직의 인사 개편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지휘 이것도 눈에 좀 띄는 경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역임을 할 때 2018년이었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나중에는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 2020년에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전담 TF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